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이고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사랑채 2층에 위치한 전시 공간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0일간의 발자취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제가 이 공간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계속해서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오늘 함께 해주세요. 네, 먼저 지난 주말에 들려온 소식 하나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해외 방문 소식입니다. 임종석 실장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레바논 두 개의 국가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2박 4일간의 일정으로 두 개의 나라를 방문하는데요. 현재 그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에는 우리 부대들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레바논에는 동명 부대가, 또 UAE에는 아크 부대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엔 우리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서 활동 중에 있기도 합니다. 임종석 실장의 이번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 군의 평화유지 활동을 점검하고 그리고 파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지난 DMZ 방문 그리고 JSA 장병들을 격려하는 이런 자리들을 거치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특히나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 생각이 무척이나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그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임종석 실장을 직접 보낸 것이죠. 네, 10일에는 아랍에미리트 모함메드 왕세제를 만났고요. 바로 어제였죠. 그리고 11일, 오늘은 레바논 미셸 아운 대통령을 만나서 외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레바논이 지금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새벽 4시 50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일어나서 일정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오는 소식들은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를 방문한 임종석 실장의 사진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부대원들에게 벽시계를 증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벽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과연 장병들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든든한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멀리서나마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 아크 부대는 군사훈련 협력단으로 운영 중인데요. 아랍에미리트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 연합연습, 유사시 국민보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는 지역에 파견한 첫 사례로 군사협력에 있어서 우리 군의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는 아랍에미리트 부대를 방문해서 그리고 모함메드 왕세제를 만나서 외교 일정을 이어갔는데, 오늘 레바논에서의 소식들은 어떤 게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일부 혼선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공식 확인하고 또 러시아도 선수 개인 자격으로 평창 출전을 하기로 했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평창올림픽에 전체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 선수단 참가단의 참가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최근 우리 선수들이 원할 경우 그들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봅슬레이 스켈레톤 대표팀이 올림픽기를 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크로스컨트리 선수들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자체 결정했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날짜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 9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아직 티켓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서두르시기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평화의 올림픽 또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기를 우리 온 국민이 함께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강릉 일대에서는 5G 시범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예, 5G가 나올 때마다 저는 고민입니다. 5G라고 읽어야 되나, 5G라고 읽어야 되나. 예, 근데 뭐 어떤 것이든 의미만 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글쎄요, 어떤 걸로 읽으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5G, 5G는 현재 사용하는 4G인 LTE보다도 최대 100배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대용량 콘텐츠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빠른 속도로 받아볼 수 있으면 물론이고 360도나 VR 영상 등으로도 볼 수 있을 예정이어서 그곳에 못 가시는 분들이어도 방송을 통해서 아주 생동감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초에 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것은 일본보다 빠른 것입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5G의 빠른 속도로 경기 영상을 360도 화면으로 본다는 것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작품들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자, 청와대 사랑채에 특별히 전시되고 있는 기획 전시 현재 진행 중인데 오늘도 역시 특별한 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분 청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포기하고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네, 그럼요. 우리 네. 지금 대변인님이 뭐 5G가 나오면 5G라고 읽어야 될지 고민이다. 네. 뭐 이런 이렇게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장영고님께서 페이스북으로 네. 오지게 좋은 것이 5G죠. 아, 오지게 좋다. 네, 오지다 약간 그 사투리 예. 이제 아주 오지다 이렇게 하면 베리머치 아주 좋다.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네, 오지게 좋은 것이 5G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하트, 엄지척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곳 전시의 테마부터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곳 이 사랑채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획전의 제목, 나라답게 정의롭게 대통령의 메시지로 보는 문재인 정부 214일 이렇게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전시가 시작이 되었고요. 대통령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식 행사에서 여러분께 발화했던 메시지와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아주 의미 깊은 전시겠죠? 네. 근데 이런 전시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덱스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대통령이 블랙 이글스에 탑승해서 입었던 항공 점퍼 기억나시죠?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지금 점퍼가 그대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입었던 바로 그 물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귀빈이나 뭐 이제 여러 손님들 오셨을 때 접대하는 평창의 고요한 아침. 네, 5가지 꽃과 허브로 블렌딩한 평창차 전시가 역시 되어 있습니다. 그 실물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만났던 뽀로로 로봇 있지 않습니까? 뽀로봇. 네, 인공지능 로봇인 뽀로봇도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제 뒤에 있는 이 특별한 그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까요? 이쪽 가까이 오시면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그림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촛불을 들고 지난 겨울, 가을부터 겨울까지 촛불을 들었던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김정기 작가가 딱 이 소녀의 그림으로부터 작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딱 이 소녀 그림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고우 대변인 여기 어디 계세요? 저는 요거 같네요. 제 아기 데리고 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네, 남편분과 함께 바닥에 앉아 계신 고우 대변인의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이 안에 우리 시민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은 네, 이제 광화문 1번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광화문 공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자리였고 이것들을 저희가 집계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국민 제안을 받아서 정책과제로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대통령께서 우리 어르신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문재인 정부 공약이 있었죠. 의료복지 확대 그리고 치매국가 책임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정말 이제 척하면 척일 정도이죠. 네, 너무나 유명한 모습입니다. 우리 5.18 기념식에서 아버지를 잃었던 그 딸을 위로해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유족들의 모습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아팠던 역사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위로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18을 정확하게 규명해 보겠다라는, 그래서 어떤 조사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 그림으로도 지금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뭐 자세히 보시면은 당시 이제 구타당했던 뭐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네. 아픈 모습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헬기 사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상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은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원전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기조로 해서 신고리 5.6호기를 공사를 재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죠. 정말 뭐 우리나라에선 처음 이루어지는 공론화위였고 직접 참여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건 부산이라고 써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죠? 예, 부산영화제에 참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부산영화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대통령이 참여해서 레드카펫도 밟고 표현의 자유와 영화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계 분들께서 굉장히 마음이 훈훈했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화살표가 위로 쭉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뭐 대내외적으로도 청신호가 나고 있다 그런 얘기들 많죠. 그런 이제 대내외 경제 지표 상승 그리고 우리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은 4차 산업 이렇게 써 있네요. 네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출범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이제 새로운 부처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하는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시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위에 대통령께 서 계시고 또 각국의 정상들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워싱턴 방문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우리 외교,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우리 외교를 복원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요.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이 시간에 네. 뭐 부대변인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우리 외교를 4강 이상으로 넓은 지평으로 확대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그야말로 4강 중심으로 외교들이 이루어졌다라면 이제는 다변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명명하긴 했지만 4강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과 함께 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네요. 네, 유명한 장면이죠. 우리 아덱스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대통령이 블랙 이글스 전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시계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항공점퍼 입고 격려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페이스북에 보니까 박창숙님은 섬세한 그림마다 제각각 빛깔에 살아 숨쉬는 결과물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그림들이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정부의 그림 끝 이게 아니라 네. 국민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여기 이게 폰카메라 들고 있는데 요게 전것 같습니다. 네, 여기 대통령 계시고 옆에 김정숙 여사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이렇게 사회 각계 각층 여러 부문에서 우리의 안전과 생활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그리고 손을 함께 잡고 가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모습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네, 요쯤 되지 않으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대통령 또 여사님 그 일정을 가다 보면 핸드폰을 들고 계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좀 귀찮아하거나 혹은 아니죠. 왜 또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가 있건 없건 뭐 스쳐가건 아니건 간에 늘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늘 그렇죠. 수행원들이 빨리 가십시오. 네. 이렇게 쫄라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아마 한 분 한 분 다 만나볼 정도로 늘 진심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대하는 걸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짧게 뭐 현장에서 만나서 셀카에 응해주고 뭐 손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다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제 국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네. 가져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200여일 됐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 1년 이상은 지난 것 같다. 사실 그 얘기는 한 달 때부터 했었어요. 그랬죠. 체감상으로는 한 1년 넘게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살은 쪄가는데 이게 살이 아니라 그냥 부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계속 앉아서 일만 하다 보니까. 붓기라고 하죠. 언젠간 빠지는 거 그렇죠. 맞나요? 붓기는 빠져요. 아, 그래요? 붓기는 빠지는 근데 붓기가 잘 안 빼면은 그냥 살로 간다 부종이 그러던데. 걸로. 아, 이게. 어떡하지? 아무튼 근데 이 그림이 네. 정말 대단한 게 김정기 작가님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네. 청와대와 김정기 작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이제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감미로시죠. 펜으로 한 큐에 그린 거예요. 10시간 동안. 저 이제 자료화면 나오지만 네. 그렇게 조금도 쉬지 않고 한 큐에 그려낸 작품이고, 이게 뭐 어떠한 밑그림이나 그런 것 없이 이 캔버스에 그냥 한 사람의 손으로 계속해서 그려졌다는 거 참 엄청난, 이분 천재 아니에요?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그만큼 지난 200여일 동안 참 많은 행보들을 보여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만큼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변화했구나라는 걸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들 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김재구님, 국민과 두 손 꼭 잡아준 문통령님 언제나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박종희님, 1년은 좋게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그네스조, 평창 성공 기원 하셨고, 감사합니다. 고지현님, 쉴 틈 없이 숨가쁘게 달려오신 대통령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한 글들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가 감사해야 되죠. 맞습니다. 네. 이번 전시 이제 12월 10일부터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네. 계속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요구하면 더 늘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담당자분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내년 초까지 해주면 안 돼?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요청하면 지금 요런 사인을 받았어요. 오케이 사인을. 네. 네, 여러분이 많이 와서 성원해주시고, 그림도 봐주시고, 네. 이렇게 사랑채 놀러 많이 오시면은 연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난 흔적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2017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보냈나 되돌아보게 되고 또 반성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새해를 그려보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오셔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나는 이 안에 어떤 그림으로 서 있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채 꼭 한번 들려주시고요. 저는 내일도 11시 5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사랑채 놀러오세요. 네, 고맙습니다.